안녕하십니까. 21회 낭디꿈 낭독회, 더 행복한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은혜, 유유정, 정인혜, 백승주, 홍미, 서린채, 예인, 신동숙, 최수지, 변은주, 글순미, 이진아, 박순애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들을 수 있죠. 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부장님이 네 분이 참여하셨어요. 낭디꿈 지부장님.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미성우님 지금 집으로 귀가 중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지하철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십니까? 네. 준비해 주세요. 예, 켜야죠. 음소거. 경기도 화성 지부장님입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준비되면 하도록 하고, 우리 서린 성우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 20일에 행복한 낭디꿈 낭독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께 축복을 드리고 싶고요. 저에게 누군가 낭독을 묻는다면 낭독은 제 인생 2막의 로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 대학생 둘인 아이를 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생각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낭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면 지금 이 낭독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꿈들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이고요.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거는 내 아이들과 소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가족 낭독회를 시작해 보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야, 내가 서린 성우님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해요.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광주 지부장님, 서울 강서 지부장님, 우리 조은혜, 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낭독회를 만나서 또 제가 책을 쓰게 돼가지고 제가 쓴 책으로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대표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우리 조은혜 화이팅! 광주 지부장님 정말 바쁜 여정이죠. 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낭독회로 만나서 제가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애 지부장님, 광주죠. 전라도 광주. 뿅 나올 수 있나요? 어렵죠? 그리고 서울에 소추 지부장님 김희진 대표님이 계시는데 오늘 늦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수리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시작하게 된 곳은 김길숙이라는 그 울산에 사시는 여성분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유튜브 강의하는 날 제 목소리가 싫어요. 새소리가 나요. 부산 자갈치 아줌마. 이러한 목소리가 나서 자기 목소리를 싫어하는데 저도 모르게 낭독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낭독하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제가 안 해봤는데 어찌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죠. 100일 동안만 낭독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변했어요. 80일, 90일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변했고 자신감이 생겼고 문해력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책 보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그분이 변화돼가지고 대표님 낭독 독서 모임 좀 하세요. 낭독 모임 좀 하세요.
권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밀려서 했어요. 저 낭독해본 적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요? 이랬는데 그분 때문에 낭독을 하게 된 거예요. 낭독 독서 모임. 처음에 12명이 시작을 했죠. 그 시기가 2020년 8월이에요. 8월 달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낭독 선언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낭독 교육 헌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낭비꿈 선언문을 만들었고, 낭독시대 작가가 되었어요. 제 은희는 누구냐면 그 김길수 언니 성우님인데 또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최설인 성우님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계족산에서 낭독회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설인 대표님이 청바지에 노란 자켓에 머리를 길게 묶고 나타난 거예요. 야,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유정 성우님인가? 어느 분이 낭독했죠? 유정 성우님. 유정 성우님이 낭독을 하는데 설인 성우님 글을 낭독했거든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가슴이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와, 낭독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구나.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행복하구나. 그리고 지금 치매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치매 예방. 2025년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선포하냐고요? 치매 예방 낭독입니다. 치매 예방 낭독.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대표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낭비꿈 10가지 선언문 네 우리 은혜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카톡방에 있는데 보이시나요? 우리 유수 성우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비꿈 10가지 선언문 찾았어요. 은혜 대표님? 글씨가 너무 네, 네, 읽어주세요. 하나, 나 낭디꿈은 나의 목소리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둘, 나 낭디꿈은 낭독과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셋, 나 낭디꿈은 낭독이 성장과 행복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넷, 나 낭디꿈은 끈기 있게 지속하는 힘을 계속 기를 것이며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나 낭디꿈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은혜 대표님 찾으셨어요? 끊겼나 봐.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난 안개꿈은 꿈은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7. 일곱, 난 난 안개꿈은 낭비꾼 세계적인 세계적인 시야를 시야를 가지며 전 전 세계의 세계의 낭비꾼을 낭비꾼을 응원하고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성장할 것입니다. 여덟, 난 나 안개꿈은 낭비꾼은 낭독으로 낭독으로 사람과 사람과 지구의 지구의 이로운 이로운 선한 선한 꿈을 꿈을 꿉니다. 꿉니다. 아홉, 나 난 낭비꾼은 안개꿈은 한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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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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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독의 낭독의 좋은 좋은 점을 점을 알리고 알리고 반드시 이룰 꿈을 꿈을 이룰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것입니다. 열, 난 나 안개꿈은 나 낭비꿈은 낭비꿈은 내가 내가 최고로 최고로 멋지고 멋지고 아름답다는 아름답다는 사실을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낭개꿈 10가지 선언문 낭독을 했고요. 우리 여기서 먼저 설인 성우님이 회사가 끝났는데 집에를 못 가고 있어요. 설인 성우님 먼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오늘 저의 이모티콘으로 날려주세요. 설인 성우님의 주제는 생각이 태도가 되는 말이에요. 낭디꿈 천원지부장을 맡고 있고 또 엄마꿈 메신저로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소개 잠깐 하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최설인이고요. 새벽에는 작가로서, 낮에는 안전관리자로서, 저녁에는 영어 강사로서, 그리고 주말에는 건강관리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 최설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말이라는 주제인데요.
나의 생각이 곧 나의 말이고 나의 말이 나의 태도와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요즘 나는 말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점점 변화하는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말 공부. 이젠 나를 알아가는 말 공부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부모를 상담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카운셀러로서, 안전관리자로서 나는 많은 말을 듣고 또 말해야 한다. 말은 몇 초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은 말하는 사람을 닮는 것이다.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얼굴에만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에도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무척 중요하다. 한때 나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빨리 말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스피치 학원을 기웃거린 적이 있다. 첫 수업에서 난 알 수 있었다. 나의 빨리 말하는 습관의 원인은 내가 말을 할 때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난 뼛속 깊이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말을 할 때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사님은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며 이야기한다. 빨리 말하는 것 같으면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 톤이 높게 느껴지면 톤을 조금 내려 말한다. 타고난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변화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말 습관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경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긴 해도 연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난 이때 배웠다. 우리가 피부와 몸매 관리를 하듯 목소리도 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고 정확한 발음을 연습한다면 우리는 모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말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말하기 기술은 자신을 바로 알고 상대방의 말 습관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말하기 방식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면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말하기 기술인 질문을 하기가 쉽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꺼내주고 들어줄 때 우리는 자신의 말 그릇 속에 그 사람을 담게 되는 것이다. 말은 곧 사람이다. 목소리는 곧 그 사람의 성격이고 태도이다. 나는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큰 말그릇을 만들고 싶다.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말 덕분에 사람을 얻는 사람이고 싶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를, 사람의 향기를 말에서 느끼고 싶다.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고 마음에서 나온 말을 듣고 싶다. 나의 말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곧 나의 행동이고 나의 행동은 곧 내 삶의 태도가 된다. 어른답게 말하고 성장하기 위해 나의 말 공부는 오늘도 계속된다. 나의 말 공부의 핵심은 책이고 낭독이고 필사이고 곧 나의 성실함이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주 낭독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네요. 목소리, 마음. 처음에 그 목소리 듣던 그것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서른 성우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손 들고 네, 질문 없으세요? 자기 책을 쓰고 직접 낭독하니까 어떠세요?
멋있어요. 우리 서린 성우님 어떠세요? 멋있어요. 야무지고 멋있어요? 야무지고 멋있고 너무 똘똘하고 목소리 사회도 잘 나고 보시고 네, 우리 칭찬 되게 한마디씩 마음에 해주시면 와닿는 것 같아요.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안전하게 그, 운전하시고 귀가하시기 책 제목이 바랍니다. 뭐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책 제목 뭐라 그랬나? 책 책 제목,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 나와 있던데. 여기다 써주세요. 채팅방에. 채팅방에. 다음은 우리 다음, 네. 네. 은혜 성우님이죠? 은혜 성우님은 채팅방에 동안 글루가 책 제목 있잖아요. 연구소, 채팅방에 써주세요. 네, 채팅방에 써주시고 네, 근로동안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유할 수 있나요? 공유해도 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김명숙 배꼽의 대표님 비밀입니다. 공유해도 되지요? 예, 네. 네, 잠깐만요. 이것을 밑으로 내리고 책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말로 하시면 좋겠네요.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네네, 보인다. 네, 네. 나왔어요. 보여요? 나왔어요. 네. 네, 보입니다. 네, 배꼽의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 일어나서 책을 네. 썼습니다. 우리 중심 감사합니다. 전라도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2막을 한의대를 다니면서 건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조 힐링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미용사로 활동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책을 써서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배꼽의 비밀, 그래서 인체의 중심에 있는 배꼽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또 프롤로그, 배꼽, 인체의 중심, 배꼽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꼽이 차가울 때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비밀 장소입니다. 배꼽을 사랑해야 됩니다. 몸을 사랑하는 법, 배꼽을 사랑하는 것은 몸 전체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배꼽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면 자기애가 자라나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몸의 중심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의 중심을 찾는 방법입니다. 신비로운가 우리 배꼽 중앙에서 나온 생명력을 전파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배꼽에는 태아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궁에서 이 배꼽이 엄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생명의 기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 중앙에는 에너지 선이 흐르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연결을 상징하며 자연의 리듬 속에서 인간의 내면적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신비의 탐험을 하겠습니다. 고대 의사들이 이렇게 배꼽을 많이 연구해. 그다음에 우리가 배꼽에 아프면 이렇게 배꼽이 탈장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허리가 또 신경망이 망가지면 허리가 아프면 또 배도 아프지요. 또 소화기관과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또 배가 아프답니다. 그리고 우리 배 중앙에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마음과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라인은 따뜻한 감정을 나타내고 배꼽 은혜 대표님, 또 이게 스트레스가 네트워크가 쌓이면요, 끊겨서 이렇게, 말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요.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네. 음,
어디예요? 혹시 산속인가?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 이렇게 감정의 중심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면 배꼽 주변이 치유와 안정의 분위기를 찾는 음, 원내대표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소리도 다. 안 들리고, 안 들려요? 마이크 퉁퉁가지고, 끊어져요, 자꾸. 어,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잘 안 들려가지고. 아이고,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 그림 보세요, 그림. 그래서 배꼽 반사구를 마사지 하는데요. 여기 턱 밑에가 배꼽을, 우리가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세수하고 여기 턱 밑에 빨간 점 있지요. 여기를 음, 마사지 하면은 원격으로 리모컨으로 배꼽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하고 화장 바를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음, 배꼽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예. 낭독 땡큐. 화이팅! 파이팅.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또 배꼽의 비밀 본인이 와 우리 지부장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린 대표님도 자기가 책을 쓰고 낭독을 하고 또 우리 은혜 대표님도 본인 직접 책 쓰고 낭독하고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도 땡큐체인지 멤버들과 책을 썼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최수지님, 최수지 대표님. 최수지 대표님은 미츠이식 온열요법에 대해서 낭독을 해주실 거예요. 얼굴 나와라, 짠. 네, 우리 수지 대표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수지 대표님은 뼈를 건강하게, 뼈를 열받게 하는 여자예요. 아주 건강에 음, 관심도 많고, 마케팅도, 기획도 아주 잘하십니다. 수지 대표님 얼굴 나와라, 짠. 음수거 되셨습니다. 음수거 해제하고, 제가 해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지 대표님 이거 요청 해제하셔야죠.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야죠, 마이크. 핸드폰 터치하면 왼쪽에 마이크가 나오죠. 네, 이렇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하다 보면. 핸드폰 터치하면은 맨 왼쪽 좌측에 마이크 모양 켜서 음소거 해제. 화면 터치하세요. 핸드폰 화면. 잘 안 되십니까? 핸드폰 화면 터치하면 보이죠? 맨 아래에. 자, 그 마이크 켤 때까지 다른 사람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놓으세요. 읽고는 있는데 우리는 안 들려요. 그죠? 네. 네 번째 저네요.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십실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낭디꾼, 낭독회 대표를 맡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일의 낭디꾼 챌린지가 아니라 낭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홍미 대표님하고 우리가 땡큐체인지 365일 서동식 작가님의 글이 끝났어요. 그래서 홍미 대표님하고 희진 대표님하고 세 명이서 100일 습관 챌린지 책을 썼습니다. 짤막하게 써가지고
낭독과 필사 그리고 감사일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새벽에 딱 40분간만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삶을 위한 진실. 창이 왼쪽에 있어서 우리는 공유할 수 눈앞의 있으면 공유해 성공만 주세요. 바라보지만 공유 안 돼요? 글씨. 공유해드릴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글을 같이 네. 보면서. 네. 네. 우리 유수 대표님, 네, 좋아요. 자, 여기 이 기사 쓴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삶을 위한 길. 우리는 눈앞의 성공만 바라보지만 진정한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캄캄한 순간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인생은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 화려한 순간 뒤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정상에 오르려면 순탄한 길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작은 노력들이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진정한 빛은 타인을 비추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삶은 더욱 빛날 것이다. 낭독 파이팅! 저희가 365일 동안 서동식 작가님의 책을 낭독하고 필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글을 쓴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이렇게 썼어요. 나를 리셋하는 땡큐 체인지, 날아보자 내 인생, 새벽 5시 그림을 넣었고요. 네, 그런 걸로 파악됩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김용수, 결국 김홍미, 검찰이 추가로 김혜지 밝혀내야 할 있었고 내란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뭔 안녕하세요. 소리에 잡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365일 변화를 위한 첫걸음에서 새벽 5시의 기적, 변화를 위한 100일, 나를 찾아가는 100일 챌린지, 낭독, 필사, 글쓰기로 더 행복한 시간 해서 이렇게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땡큐 체인지 멤버 또 기덕 대표님 또 365일 동안 지나간 은혜 대표님도 있고 영란 대표님도 있고 호찬 대표님도 있고 365일 동안 많이 있었는데 함께 끝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책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땡큐 체인지 5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침 10시, 오전 6시, 뭐 저녁 9시가 돼도 책을 같이 100일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따끈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원하시는 분이 반전 안에 있는 요청을 윤 해주세요. 대통령. 네, 민영 성우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승주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 대표님 이거 되셨나요? 해지가? 음소거 해제해 보세요. 오늘 뭐 추첨해서 이 책 주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다 드릴 거예요, 선물. 국무회의에 대한 아. 속보를 내고 있습니다. 수지 대표님 음소거 안 회의에 돼요? 국무위원 11명이 정민형 대표님은 마이크 좀 꺼주셨으면 민영 대표님 마이크 켜지 좋겠어요. 마세요. 네. 음소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변은주 성우님이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수지 받았잖아요. 대표님 저는 노벨 음소거 낭독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노벨 낭독상을 받는다. 우리 모두 노벨 낭독상을 받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낭독상을 향하여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경비는 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또 노벨 낭독상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변은주 성우님 소개해주고 낭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또 반가운 얼굴들 뵈러 왔어요. 그래서 계속 참여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소년이 온다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뭐 짧게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강이 그 노벨 평화상 받을 때 그 평화상 받을 때 그
낭독문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그 자료를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거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소년이 온다 부분만 조금 해볼게요. 제가 그 올려드렸지만 화면 공유해서 그러면은 요거 파일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올려드린 것도 다운 받으시면은 필요하신 분은 몇 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중간쯤부터 할게요. 여기인가요? 화면이 좀 지저분해서 이걸로 좀 가리고.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 4페이지 그 후 1년? 잠깐만요. 제가 펴볼게요. 네. 4페이지 중간쯤에 현재가 그 한강 작가가 항상 그 이제 노트를 계속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그 노트를 여러 개 계속 쓰는데 그 노트의 앞에다가 항상 이 말을 썼대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간쯤부터 하는 거라서 그 앞에 부분은 그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이 온다의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자료를 읽을수록 이 질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듯 했다.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오래전에 금이 같다고 생각했던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마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읽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역 YWCA 앞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주는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이따금 그 묘지를 다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날이 맑았다.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찼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느꼈다. 말할 수 없이 따뜻한 빛과 공기가 내 몸을 에워싸고 있다고. 12살에 그 사진첩을 본 이후 품게 된 나의 의문들은 이런 것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참혹과 존엄 사이에서 두 벼랑 사이를 잇는 불가능한 허공의 길을 건너려면 죽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린 동호가 어머니의 손을 힘껏 끌고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걸었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나는 그 망자들에게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돌이킬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감각과 감정과 생명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었다. 소설의 처음과 끝에 촛불을 밝히고 싶었기에
당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르던 곳이었던 상무관에서 첫 장면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15살의 소년 동호가 시신들 위로 흰 천을 덮고 촛불을 밝힌다. 파르스름한 심장 같은 불꽃의 중심을 응시한다. 이 소설의 한국어 제목은 소년이 온다이다. 온다는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이다. 너라고 혹은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불리는 순간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년이 혼의 걸음걸이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 점점 더 가까이 걸어와 현재가 된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소년이 온다를 완성해 마침내 출간한 2014년 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느꼈다고 고백해온 고통이었다. 내가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느낀 고통과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느꼈다고 말하는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생각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성을 믿고자 하기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기에 그 사랑이 부서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사랑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어떤 고통은 사랑의 증거인 것일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강이 그 노벨 문학상 이제 수상식에서 이제 그 원고를 읽는데 이제 요 부분이 그 소년이 온다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만 읽어봤습니다. 요거 전체 내용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기회 되면은 유튜브에 요 연설 내용 또 그 한강이 직접 그 연설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독을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셨네요. 책을 네, 오디오북에 실어도 되겠습니다. 그 한강이 읽어줬던 것처럼 네, 마음을 울리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화면 한번 공유 읽어보면 중지 좋으신 게 해주세요. 이제 위에 한강이 쓴 물론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한강이 쓴 책을 쭉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번 쭉 그냥 읽기 힘드시면은 그 유튜브 그 연설을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 지금 이거 중지할게요. 소년이 온다 이거 책 맞죠? 지금 제가, 그 책이고요. 제가 보내드린 거는 요번에 그 노벨상 수상하면서 거기서 그 수상하기 전인가? 요 내용을 그 한강이 한번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요게 페이지가 안 노벨상 맞아가지고 받을 그래서 한 번 더 때 그때 여쭤봤어요. 낭독했어요. 한강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페이지가 소년이 금방 온다 안 맞아. 책이 아니고요. 제가 채팅창에 요거 요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 PDF PDF 파일로. 파일 받으시면 돼요. 채팅창에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화면 공유 감사합니다. 중지해 주시고요. 네. 우리 최수지 성우님 마이크 켜져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네. 한번 해주세요. 수지 성우님, 이제 낭독 가능하시죠? 어디로 갔니? 수지 성우님 뿅 사라지셨네, 또. 다음은 우리 신동숙 성우님,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중에서 용서 부분을 낭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김영숙 선생님하고는 한 6년 되는 제가 첫 번째 제자 있죠, 선생님? 네, 신동숙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낭디급 낭독회에 초대받아서 일단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낭독할 거는 닥터 독토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이 책을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라 이 책을 선정했고요. 이 책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의 뇌와 심장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불가사의를 풀어보려는 한 신경외과 의사의 오랜 탐구, 그 훌륭한 얘기가 담겨 있다. 작은 친절을 통해 삶의 경로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 어린 시절부터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민을 연구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순간까지 닥터 도티의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연민이 넘치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확신컨대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뭉클해진 많은 독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남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 할 것이다.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이 그 마음의 글자라는 이 글을 통해서 이 닥터 도티는 매일 아침 새롭게 이 글을 암송하고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고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여기서 나온 10가지의 그 마음의 글자를 매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읊은 결과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 연민, 존엄성, 평정, 용서, 감사라는 겸손, 진정성, 정의, 친절, 사랑 이 10가지 조용히 해. 엄마 이거 10가지 마음의 글자 중에서 저는 용서라는 제가 제일 하기 힘든 용서라는 이 부분을 낭독할까 합니다. 용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유대한 선물 중 하나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곤 한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누군가에게 분노나 저기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들이마시면서 그 독이 그 상대를 죽여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그건 통하지 않는다. 그 독은 당신을 해친다. 다른 사람들과 맺은 당신의 상호작용에 해를 끼친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가린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마치 감옥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문을 열지 않으려 하는 죄수 같은 신세가 될 뿐이다.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남들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가냘픈 존재들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에 우리가 세운 세상에 걸맞게 살지 못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기도 한다. 저 역시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제가 가장 이 마음의 글자 10가지 중에서 못하는 게 아직도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도 한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사님. 네, 용서는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 못할 일이 없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70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24년이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하고 마음을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유정 성우님, 네, 이거 진행 좀 해주세요. 제가 잠깐, 네, 진행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정인혜 성우님 소개해 주시고,
부탁드려요. 네, 그럼 이번에는 6번 신동숙 선생님 하신 거죠? 정인혜 선생님, 아, 네, 정인혜 선생님 해주세요. 소개해 주시고, 음소거 되어 있어요.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려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이렇게 낭독을 배웠지만 잘 활용을 못해서 계속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디지털 선교사가 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선교사는 우리가 뭐 노상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처럼 이 SNS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나 또 제 뭐 유익한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디지털로 날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카드 뉴스보다 내 음성을 직접 녹음해서 MP4로 저장해서 하면 어떨까? 거기에 그 디지털 선교 부분에는 이렇게 그런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 크리에이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MP4 크리에이트로 등장하기 위해서 오늘 김혁숙 선생님 전화를 받고 내가 혼자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게 한번 낭독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잘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재미있는 파이프라인 이야기입니다. 1801년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들은 꿈이 많고 항상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것을 꿈꾸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길러 광장에 있는 물탱크를 채울 사람을 찾았고 파블로와 브루노는 이 일을 지원하여 맡게 되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나르면은 물탱크를 채웠고 마을 지도자는 물 한 통에 1페니씩 계산해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브루노는 이 일이 꿈같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파블로는 이 일을 하면서 손에 물집도 생기고 몸이 쑤시는 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는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파블로는 브루노에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브루노는 이 제안에 회의적이었지만 파블로는 강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를 설치해서 물을 자동으로 옮기자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초기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파블로는 끈기 있게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설치 작업을 하는 파블로를 마을 사람들과 브루노는 파이프라인 맨이라고 놀렸습니다. 브루노는 물통을 많이 날라 수입을 얻고 좋은 집과 당나귀를 샀지만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파블로는 하루 종일 물통을 나르는 것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미래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몇 개월 후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절반 정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물통을 나르는 거리가 줄어들었고 더 많은 시간을 파이프라인 설치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브루노는 점점 힘들어졌고 그의 생활은 고되게 변했습니다. 반면에 파블로는 마침내 파이프라인을 완성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축하했습니다. 파블로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고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자동으로 흘러들어와서 계속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블로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다른 마을에서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브루노에게도 이 계획을 주기로 하고 브루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파블로와 브루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파이프라인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 설치를 권했지만 많은 사람은 기존의 습관과 편견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블로와 브루노는 더 많은 사람이 파이프라인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싶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브루노처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통을 나르며 돈을 벌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처럼 일정 기간 열심히 일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평생 수입을 얻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물통을 나르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시간을 들인 만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1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해당되는 돈을 벌고 한 달을 일하면 한 달에 해당하는 돈을 벌며 1년을 일하면 1년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물통을 나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안정된 직장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곧바로 불안정해집니다. 즉, 물통을 나른 대가로 받은 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침 브루노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날 브루노는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물통을 나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통을 나른 사람이 병가와 휴가를 모두 쓰고 나면 쉬지 않고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일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파블로는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통 나르는 일을 한계에 깨닫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즉 파이프라인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이 뒤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아주 좋은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정인혜 대표님께서는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내 시간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참 공감 가고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정인혜님 얘기 네, 듣고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 이야기가 그 동화처럼 아주 재밌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 남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 물통만 나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물통만 나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는다고 하면서 정말 바쁘게 행동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힘든 생활이죠, 힘든 생활. 내가 벌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남겨놓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 성공의 원리. 제목이 전 뭐예요? 세계인의 성공 코치 잭 캔필드.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래서 성공의 원리, 나만의 판테온 세우기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땡큐 체인지 새벽 5시에 하거든요. 네, 수요일 날 저녁 9시에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하는 거는요, 12월 16일 월요일부터 하는 거고요. 저녁 9시에 하는 것은 2025년 1월 달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우리 백승준님, 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해주세요. 엄수거 해제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백승주입니다. 목소리 조금 업 시켜주세요. 네. 음, 음, 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유시화 작가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로 준비했습니다. 출판사는 더숲이고 총 51편의 에세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어, 작가 스스로가 묻고 삶에 대해 답해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글로써 힘이 되지 않지만 이 길 위에서 인생을 함께 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가 하나하나 정말 보석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작품들인데 그 중에서 제가 또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따뜻한 그 장면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못난 것 같고 참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 느낀 적 있나요? 이런 습관들이 어쩌면 또, 그 밑에 마음 안에서 또 아래로 틀고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마주하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는데 오늘 이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소거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에게는 잘못된 구성원을 바로잡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 이 부족 사회에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와는 다른 흥미로운 의식으로 접근한다.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세워둔다. 그러면 모든 부족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 주위에 원을 그리며 선다. 어린아이도 이 의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 부족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좋은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한다. 그의 긍정적인 성품과 재능, 그가 베푼 호의와 선행, 인내심을 갖고 마을 일에 참여한 것 등이 빠짐없이 열거한다. 단 거짓 증언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의식은 며칠씩 계속되기도 한다. 부족은 모두가 그 사람의 현재의 잘못 대신 그의 과거를 더듬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면을 이야기한다.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부족원 전체가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다 찾아내면 의식이 끝나고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잘못을 행한 사람은 환영받으며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 돌아온다. 그의 잘못된 행위를 열거해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방법으로 그가 지닌 가치를 상기시킴으로써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교화 방식이다. 바벤바 부족의 범죄 행위가 많지 않은 것도 이 아름다운 치료의 원 때문이라고 인류학자들은 분석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벤바 부족원의 한 사람이 참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우리가 질책하거나 타박하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지금 어린아이도 조금 이제 어린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잘못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충분하게 그것을 듣고 어,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너무 참 멋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를 받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주시던가 아니면 자기 소감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을 탓하기보다 서로 용서하고 칭찬하고 본인이 깨닫는 것이 최우선이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유정 성우님의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가브리엘이 쓴 건데요. 우리 유정 성우님, 노원구에 살고 계십니다. 또 웃음치료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치료 강사를 하고 있고, 회복탄력성 전문가 협회에서 시니어 언어 인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낭독에는 제가 우주에는 기적이 있다 이 책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은 말이 많이 되어 있고 아까 파이프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파이프라인에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일부분으로 믿음 선언문을 실천하자. 이런 대목의 문장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스쳐 지나가듯 경험하는 순간의 자유도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 순간들은 깜깜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와도 같다. 빛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할수록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이다. 두려움은 습관이다. 이 연습은 사랑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준다. 점차 사랑의 습관이 두려움의 압박보다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이 연습을 매 순간 적용해 보자. 두려움과 불안, 통제 등으로 긴장하기보다 사랑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자. 매일 배우자나 연인을 사랑스럽게 보겠다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겠다고, 음식을 음미하며 감사히 먹겠다고 긍정적인 뜻을 품자. 그것만으로도 이제 지원받을 준비가 되었다. 나는 명료한 메시지를 우주에게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조급해야 하지 않고 즐겁게 지내며 기적을 믿으면 된다. 이런 원리들을 실천한다면 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갈등 역시 삶의 일부이므로 사랑으로 다루면 모든 갈등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 이 연습에 전념하면 문제 상황을 평소와는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갈등이나 문제 앞에서 흥분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결과를 내려고 애쓰는 대신 우주의 도움을 청하는 새로운 습관이 될 것이다. 언제든 우주의 각각의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하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적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사랑으로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다. 이 책의 이 내용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긍정의 사랑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그러면서 우주가 나를 읽어서 우주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생각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영성이라는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신성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책에는 우주가 우리 작은 소우주인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쏘아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쏴주는데 그것을 누구는 얼만큼 받아쓰고 얼만큼 거절을 하고 얼만큼 반대를 하고 얼만큼 부정을 하고 여기에서 나의 길이 결정된다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책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네. 조용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함성을 지르네요. 네.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또 우주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번째 유수 성우님 드디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드디어. 네, 행복은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네. 중에서 낭독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유수 네. 성우님 처음에는 질문이 참, 예, 많이 어려웠죠. 네.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주 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아유, 소개하고 감사합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유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 잠자면서 듣는 낭독, 크리에이터, 그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꿈이 또 하나 생겼어요. 지금 금방 얘기 들으면서. 와, 어, 축하해요. 네. 아까, 누구죠? 지휘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선생님이 있었죠? 누구였죠? 네. 그 선생님처럼 나도 낭독으로 정말, 그, 낭독을 그걸 전하는 또 지휘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꿈을 심어줬습니다. 네. 음, 또, 볼까요? 네. 음, 네, 네. 낭독해 주세요. 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기서 헬렌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 때문에 바퀴가 휘달린 스쿠터에 의지해서 다녀야 했다. 또한 남편을 잃고 제한된 수업에 의존해서 살았다. 이걸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헬렌에게 인생은 아주 멋지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행복한 태도를 결정짓는 비결은 다음과 같다.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온다. 활동적인 삶을 살고 좋은 일에 푹 빠져라. 또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거나 숨어 있는 능력을 시험해 보라.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라.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또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독서 화이팅! 네, 나눠주셔서 낭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 의식도 나왔고 마음 먹은 만큼 우리 유수 성우님이 디지털 선교사를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네, 도전하는 2025년 대박 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상현 네. 대표님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상한데 얼굴을 비디오를 켰는데 희한한 일이네요. 예. 얼굴이 안 보이죠? 예.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럼 차라리 여기라도 얼굴을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육사 시인의 시를 오늘 황혼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육사 시인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육사 이원록이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은 우리는 보통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을 떠올리게 되고 그 고단하고 치열했던 세계의 그 내력과 함께 그의 대표시 광야, 청포도, 꽃, 절정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그가 우리의 기억 속에 더욱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까닭은 시가 강렬하죠. 그래서 그의 생애 내력과 함께 그의 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저항 시인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육사 시인은 그의 나이 30이 넘어 시를 쓰기 시작해서 시인으로서의 경력이 10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 36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총 작품 수는 적은 편이지만 시를 쓴 기간이나 그가 문학에 관계된 일에 전념한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한다면은 그가 남긴 작품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은 아, 그 저항시라고 하는데 이 저항시는 당시의 저항시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데 우선 카프류의 저항과도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네나 소월이 보여주었던 여성주의적 저항 방법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강렬한 대결의 자세로 남성적인 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과 같은 늠름한 기상의 대가적 풍모를 통하여 적극적인 투쟁과 저항의 치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육사는 은근한 고전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선비의식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적 면모와 행동의 시학으로 육사의 시는 우리 시사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 시의 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시 중에서 제가 고른 시는 황혼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황혼.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오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산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대안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정정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육사의 항온. 네, 이육사 이름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퀴즈. 호의입니다. 호요? 네, 이육사 시인은 그 감옥에 갇히면서 264번이라는 그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264번 번호를 부여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육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죄수 번호죠, 이육사가. 우리가, 네, 네, 죄수 번호예요, 이육사. 이름은 이원록입니다. 이원록.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재수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시인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디지털 선교사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낭독가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낭독가로 내가 남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어떤 분은 동안 연구소도 될 수 있고 엄마 꿈 메신저도 될 수 있고 또 숟가락 난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정말 많잖아요. 그 재능을 꽃 피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11명의 낭독을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네, 어떠셨는지 자연스럽게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네, 민영성우님 해주세요. 요즘에 네, 낭독 시간에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낭독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저는 강려장의 시대라는 책을 한번 낭독을 해볼 건데요. 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작가의 말 간략하게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돌봄과 살림을 공짜로 제공하던 엄마들의 시대를 지나 사랑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던 아빠들의 시대를 지나 건의를 쥐어본 적 없는 딸들의 시대를 지나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아비부의 자리에 계신 몇 자를 적자 흥미로운 질서들이 생겨났습니다. 작가의 말에서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저 일단 소감 얘기하자면요. 아까 여기서 아까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등장했을 때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요 낭독 시간이나 뭐 아니면 땡큐 체인지 시간에도 좀 소설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갖고 있어요. 너무 자기 개발만 하니까 왜 자꾸 자기 개발밖에 모르나 소설은 왜 안 하시나 이렇게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영성우님이 네, 소설 낭독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음. 제가요. 근데 여기 우리 성숙 대표님이 또 소설 낭독 모임을 좀 먼저 하시면은 제가 거기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저도 소설 낭독회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낭독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네. 음. 근데 자기 그리고 개발서만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자기계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네, 합니다. 네, 네, 목소리 또 낭독도 하고 자기계발서도 하고 건강도서도 하고 경제도서도 하고 골고루 하고 네. 있어요. 소설만 들어가지 않았네요. 음. 근데 소설을 왜 안 넣으셨어요? 아니, 12달 속에서 그거는, 본인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잖아요. 아니, 근데 함께 성장하면서도 소설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소설은 같이 읽지 않아도 혼자 읽으시면 되잖아요. 네. 소설은 혼자 아니, 읽어도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부장님들이 회의한 결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부장 되면, 저는 꼭 소설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당부드리고요. 제가 아, 좀 네네. 강요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음, 그래요. 아, 좀, 이 감사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저 좀 세상도 좀 저 알아가는 것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만 혼자 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단체로 소설 나누면서도 독서 모임을 해야 이 독서 모임의 맛이 좀 우리가 살지 않을까. 네, 민영성우님 책을 읽다 보면 소설도 그 책 속에 나와요. 자기계발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네, 피드백 시간이니까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재미는 있었고요. 시간이 된다면 계속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아, 네. 다른 네. 분들도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일에, 2024년 12월 1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보다 10일 앞당겨서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시간이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 네, 좋았습니다. 아까 저기 신동수
성우님, 그 책 제목이 뭐였어요? 그 아까 읽은 거.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아, 도띠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아, 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1월 달에는 낭독실의 책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 번 낭독을 하면서 발음과 발성, 그리고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쇼츠를 찍던, 유튜브를 찍던, 릴스를 찍던 발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 유정 성우님, 노란색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 예쁘십니다. 네, 한 말씀씩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의 낭독회에 참석하게 됐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 김영숙 대표님,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모두 다 도전하고 자기 성장하고 또한 모든 사랑을 베풀고 받아들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 날리면서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 대표님이 또 이제 적극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유정성우님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런 점은 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민영성우님처럼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땡체인지에서 100일 챌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판테온 세우기, 성공의 원리. 그리고 1월 달에는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양한 삶의 시인 낭독, 좋아요. 다양한 글을 읽고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완전 힐링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 헤어짐, 재미있는 파플라인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는, 뭐지, 그 파플라인 이야기 진짜 참 재밌었어요. 파이프라인. 소설 같네요. 그야말로 소설이네요. 그 책 파이프라인.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아, 은준 우리 성우님, 네, 목소리도 한번 들려주세요.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덕분에 반가웠고요. 아무튼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놨지만 그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주자주 내가 책을 읽고 녹음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또 다른 묘미가 느껴집니다. 흥주 성우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그 유유정 선배님하고, 아까, 네, 홍미 선배님하고, 어, 되게 오래됐는데 뵐 수 있어서 참 기뻤고, 역시 한강이 이 책을 참 표현을 너무 잘한다. 아까 텍스트 읽을 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저렇게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신들린 제가 그거 것처럼 카톡 음, 방에다가 그거 연설한 유튜브 올려놨거든요. 네네네, 네, 봤어요. 그 PDF랑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글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습작하는데. 맞아요. 저도 네, 세 권 맞아요. 다 막 한 달 걸려가지고 이거 배송받았거든요. 읽는데 진짜 너무 표현이 너무 막 감동적이었어요. 그 백승준 성우님,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소설을 읽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자기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쓸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아무래도 여러 네, 가지로. 특히 이제 뭐, 역사도 알게 되고, 토지를 뭐, 한번 국가 폭력도 알게 읽어야겠어요. 되고, 네.
제가 이거 한강 작가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나서, 유튜브를 이렇게 할 때 보고 나서, 또 은주 성우님이 하니까 그 감정에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낭독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기가 아니요. 귀여워라. 귀엽네요. 네, 귀여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에는 땡큐 체인지가 아니라요. 낭독 독서 모임이 61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 8시에는 17강 특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네, 일요일 낭독 독서 모임 때라도 소설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네. 소설이 많이 하고 싶은가 봐요. 따로 해야 근데 네, 되겠어요. 본인은 참여를 안 해요. 본인이 참여해야지. 네. 참여. 네, 감사합니다.